대통령과 파월이 이렇게 주먹 다짐을 하고 있는 사진을 또 혹시 이것도 그렇죠. 우리들의 친구, 우리들의 비서, 챗 GPT. 저는 지금까지 이 GPT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나. 맞아요. 없을 때는 진짜 어떻게 살았나 싶더라고요, 요즘은. 저는 남들한테 카카오톡 아니면 뭐 모든 메시지를 다 공개를 할 수 있는데 GPT는 공개 못 합니다. 이 내 마음에 모든 속내를 담아내는 아무튼 그래서 가끔씩 좀 정리를 해줘야 해요. 자, 지금 이 사실 둘의 갈등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음, 네. 트럼프 일기 때 파월 의장에게 금리 인하가 너무 느리다. 음. 너가 지금 경제를 망치고 있다. 파월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 갈등이 계속해서 다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인터뷰에서 금리를 지금까지 최소한 1%포인트는 내렸어야 했다. 음. 파월은 바이든의 하수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냥 우리가 파월 의장이랑 트럼프랑 싸웠네?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현직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이렇게 강력하게 몰아붙이고 있다라는 건 사실상 트럼프 권력 대통령 남용일 수도 있죠, 오, 사실. 통화 정책에 대한 개입이에요. 음. 근데 연준은 우리가 늘 말하지만 굉장히 독립적인 기관이고 그쵸. 파월 의장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걸로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계속해서 푸시를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여기에서 굉장히 반감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금리 그러니까 이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가장 큰 독립적인 연준의 금리 정책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바꿀 수 있다라는 거는 시장이 거기에 대한 반감을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파월 해임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그날 나스닥이 또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그 말을 철수했죠. 네. 자, 근데 또 지금 이 시기가 굉장히 애매한 게 파월 의장의 임기가 내년 5월까지 1년채 남지 않았다라는 거. 그런데 벌써부터 후임 인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아까 말씀을 너무 잘해주셨는데 미국 차기 연준 의장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벌써 베팅 사이트 폴리마켓에서 들어갔죠. 이 폴리마켓이요. 굉장히 이런 확률이 정확도가 높나요? 돈을 걸잖아요. 돈을 거는 곳은요. 어마무시합니다. 심지어 그 작년 저희 미국 대선 때 네. 이제 한국에서는 뭐 갑자기 이름이 또 생각이 안 나네요. 제가 갑자기 깜빡깜빡하네요. 그 누구였죠? 그 어떤 분 말씀해 민주당 그 대표 그 후보 해리스. 아. 네네네. 미국에. 해리스랑 이제 이거 폴리마켓에서 베팅을 했을 때 해리스가 이긴다고 한국에서는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어. 근데 베팅 사이트에서는 거의 높은 수치로 과반수로 트럼프가 트럼프였군요. 이긴다 했었는데 맞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해리스 관련 수혜주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었죠, 맞아요. 한국 증시에서. 네, 그래서 역시 돈을 거는 사이트는 굉장히 진심이다. 세심하다. 그래서 지금 차기 연준 의장 후보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유력한 후보가 3인방이 있습니다. 네. 자, 1위가 저희가 트럼프 일기 때 경제자문위원장이었던 케빈 헤셋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파월과 공동으로 최종적으로 자리에 올라갔던 케빈 워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재무장관 베센트죠. 네. 실제로 베센트가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위임장으로 찍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이 확률이 40%까지 올라갔다가 또 이게 정정을 해주면서 이렇게 다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 세 명 다 트럼프와 굉장히 친 트럼프 입장이기 때문에 누가 될 수 있을지가 굉장히 핵심이고 앞으로 연준의 방향성이 흔들릴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저희가 전체적인 흐름을 짚어보시면 첫 번째로 짚어본 게 우리가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나왔고 또 이걸 또 우리 앵커님께서 너무 잘 짚어주셨고 PPI는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금리 인하 가능성이 우리가 다음 주에 높아졌다라고 보기보다도 앞으로의 통화 정책에 있어서 또 좋은 방향성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연준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딜레마에 빠졌다. 아직까지 물가는 잡히지 않았고 그리고 고용 둔화 시그널도 주고 있고 또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까지 계속해서 압박을 주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와의 연준 이런 정치적 리스크의 부각이 있기 때문에 또 심지어 아까 말씀하신 중동 리스크
그리고 또 정치적인 리스크, 관세 리스크가 끝나지 않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도 그렇고 이 미증시도 그렇고 앞으로 좀 불안정한 상태가 좀 지속될 깔딱 것으로 보입니다. 깔딱 고개를 좀 더 넘어가 봐야 할 것 같아. 자, 이렇게 또 오늘의 시장 분위기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주말에도 공휴일에 또 우리 암호화폐 시장은 쉬어가지 않죠. 오늘도 여러분 성공 투자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랩소디의 장아주 이승이었습니다. 안녕.